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1월 9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차익 실현 압박의 혼조세에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0.12% 하락 마감, 나스닥은 0.08% 상승 마감, S&P 500은 0.10%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향후 정책 행보를 주시하는 가운데 이 연속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압박 등의 혼조세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는 10월 저점 이후 빠르게 반등해 왔었죠. 연속 상승에 따른 이 차익 실현 압박에 다우 지수는 소폭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는 8거래일, 나스닥 지수는 9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증시를 누르고 있던 국채금리도 하락세를 보이며 안노 랠리가 이어져 왔었습니다. 이날 미국 재무부의 10년물 국채 입찰 이후 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입찰 수요는 강하지는 않았으나 평균 수준에 부합하면서 금리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10년물 국채는 6베이스 포인트가량 떨어진 4.5%, 30년물 금리는 11베이스 포인트가량 떨어진 4.62%, 2년물 금리는 2베이스 포인트가량 오른 4.94를 나타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에 나섰는데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요. 다음날 오후에 이제 자크 폴락 연례 리서치 컨퍼런스에서 정책 토론에 나설 예정인데 이때 통화정책 관련 발언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사 쿡 연준 이사는 러시아, 중동, 중국을 포함한 이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이 악화하면 세계 시장에 광범위한 부정적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쿡 이사도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향후 수요 둔화로 기업들의 실적이 주가를 디펌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S&P 500 지수에 상장된 81%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 82%가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5년 평균인 77%를 웃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분기 EPS 주당 순이익은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도 3.7%서 올라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분기 매출 또한 62%의 기업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5년 평균인 68%를 밑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4분기 EPS 전망치도 3.9%로 9월 말에 집계한 8.1%에서 크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매출이 예상치를 웃도는 기업이 줄고 4분기 이익 전망치도 이전보다 낮아지고 있는 것은 경기 둔화로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블록스의 주가가 예상보다 강한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11% 이상 올랐고요. 또 워너브러스 디스커버리라는 주가도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19.04% 하락했고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1% 이상 올랐습니다. 로빈후드의 주가는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고 거래량이 줄었다는 소식에 14.29% 하락을 했고요. 미 상무부가 발표한 9월 도매 재고는 계절 조정 기준 전달보다 0.2% 늘어난 9,01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달의 0.1% 감소보다 개선됐고요. 시장은 전달과 같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기술주 대부분은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은 0.5%, 엔비디아 1.3%, 마이크로소프트 MS 0.7, AMD 0.1, 메타 0.3, 구글의 알파벳 0.6, 넷플릭스 0.4% 상승했고요. 아마존닷컴은 0.4% 하락, 니비아는 아마존닷컴 0.4% 하락 망했고요. 반도체주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03% 하락하는 모습이었 0.03% 이렇게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1.35% 상승을 했고 AMD도 0.12% 상승,
인텔은 2.19% 이렇게 하락하면서 또 퀄컴도 0.55%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면서 반도체주는 혼조세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3%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고요. 전기차는 테슬라가 0.03% 하락하면서 221.11달러로 그래도 비교적 선방한 모습이었고요. 리비아는 실적이 예상 상회 소식에도 2.41% 하락, 누시드는 8.14% 하락, 니콜라는 0.97%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 등에 영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상승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상승, 영국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주요국 경기가 둔화로 수요 감소 우려 속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WTI는 75.33달러, 2.64% 하락 마감했고요. 국제 금값 또한 달러 강세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거래 일자 하락 마감하고 있습니다. 온스당 1957.8달러, 0.8%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어제 우리는 2422.62포인트 0.91% 하락 마감했는데요. 2차전지가 낙폭 크게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외국인이 139억 순매도, 개인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747억을 순매수하였고요. 특징적으로 살펴보면 일비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기대 관련 뉴스에 이준석 관련주로서 상한가를 갔고요. 화성 코퍼레이션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연구단에서 메타 물질 적용 스텔스 물질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화성 소재가 유체 소음기 흡음재 메타 물질 적용 연구 노하우로 이전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성 코퍼레이션이 상한가를 갔고 화성 RNA는 이제 동사의 이제 그 화성 소재의 그룹 계열사로서 또 같이 급등한 모습입니다. 크래프톤이 게임 관련주들이 상승 속에 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크래프톤이 급등하였고요. 삼화전자가 급등이 나왔는데 중국이 히토류 시출 보고 의무화 소식에 희귀금속 히토류 관련주, 페라이트 관련주로서 삼화전자가 또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824.37포인트 1.80% 하락 마감했는데 마찬가지로 2차전지가 큰 폭 하락하면서 개인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어제는 게임주의 날이었죠. 게임 모바일 관련주들이 급등을 전체적인 상승하는 모습 속에 이 액터즈 소프트가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 유메이드가 미르4, 미르M 중국 판원 발급 기대감 속에 이메이드 자회사 정기 IP와 미르의 전설 2, 3를 이 라이선스 계약을 이제 액터즈 소프트